안녕하세요. 춘천 생명숲 이사 김갑식입니다. 이름이 참 촌스러워서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오늘은 아마 춘천시 도시재생대학 7기 휴의 길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전 지금 되게 어색해요. 이 강의는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실내고 더군다나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면을 하면 질의응답을 하고 서로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지금 카메라 하시는 분과 두 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수강자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 적절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럼 좀 제가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대학 때 전공은 이쪽은 아니었어요. 다른 전공이었었는데 뒤늦게 사실 이걸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게 거의 한 15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저와 입장은 비슷했죠. 단지 이제 제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험치랄까 그동안 해왔던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알기로는 여기 수강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준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뭐 산림치유 지도사도 있고 숲길 생태 지도사인가 어쨌든 이쪽 관련돼서 대부분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식적인 건 가능하면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경험치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게 사실 저한테 좋았고 이게 앞으로도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이번 수강의 목적인 도시재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첫 강의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돼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그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요새는 검색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생들 또는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깊게 알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먼저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시죠? 예, 그러면 전국자연환경조사원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사실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전국을 매년 전국의 주로 산림을 총 조사를 해서 어떤 식생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생태 조건인지를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년 조사하지만 한 지역은 5년마다 돌아가면서 꾸준히 조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거의 뭐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산을 등산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산을 헤집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따로 교육을 받았어요. 환경부에서 고려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2년간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자격을 얻고 이 조사원이 됐는데 사실 그 조사할 때는 산림 지역도 있지만 뭐 무인도라든지 특정 도서 그리고 지금은 도시생태조사. 이 도시생태조사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도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숲해설가로 흔히들 알고 있죠. 산림교육 전문가.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치유 지도사도 있고요. 또 산림지사는 따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지사를 공부한 이유는 사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게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념상도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둘 다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좀 했고요. 지금은 나무의사 수강까지는 했는데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제 나무의사는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고급 직종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거 식생과랑 관련이 없지만 그동안 해왔던 건 저는 이제 여행사를 했고요. 물론 지금 여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근데 여행사를 하면서 그 외국의 수목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나무나 비슷한 나무들을 만났을 때 그 반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신문사를 했었는데 이제 주간 신문사인데 그때 역시 이제 건강이나 환경에 관련된 걸 기사로서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슈림이라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슈림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산림 체험이나 목공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거 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집에 원목 가구 다 하나씩은 있죠. 내가 또 애장하는 이렇게 소품이나 이런 가구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 원목으로 만든 것들이 가장 정감이 가죠. 그러면 퀴즈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만 쓸게요. 식탁이 원목으로 된 게 기가 막히게 된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탁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이런 원목으로 만든 이런 식탁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돈? 좀 나무라 그랬죠? 비슷해요. 근데 뭘까? 요거를 만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 그랬죠? 자, 일단 나무라 해도 뭐 굳이 틀리진 않은데 목재, 나무를 다듬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목재죠. 목재가 필요하죠, 당연히. 자, 그럼 이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죠?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렇죠. 일단 나무를 키워야죠. 나무가 있어야지만 이제 목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어디서 나와? 엄마 뱃속? 어디서 나올까요?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이 나무가 뭐가 자라서 이 나무가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이 나무 크기에 비해서 요만한 씨앗이 발아해서 이게 커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죠. 선생님 옆에 잠깐. 그럼 요 씨앗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죠? 요 씨앗을 구하려면.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요. 이 초등학생들도 금방 맞히던데. 선생님 옆에 뭐가 있네요. 저 과일.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렇죠. 여기 모가 열매 조그만 게 있네요. 아직. 요 열매 안에 씨가 들었죠. 다시 말해서 이 씨를 구하려면 열매가 필요하겠죠. 자, 마시는 사과. 자, 그럼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선생님, 네?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요 전 단계가 뭐예요? 꽃. 그렇죠. 꽃이 필요하죠. 진짜. 자, 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 우리 원목 가구를 갖기 위해서는 요 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냥 이게 바로 연결을 안 되죠. 자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느낄 기회도 없이 그냥 열심히들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휴식도 못 취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전문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좀 이제 숲을 아니면 자연을
더군다나 식물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휴의 길이죠. 휴의 길. 자, 다시 말해서 휴가 뭐예요? 한자로 쓰면 휴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네, 글씨 잘 못 쓰지만 요거에 요거죠. 네. 다시 말해서 요게 뭐예요? 사람 인자와 요 나무가 만났을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제가 하는 사업체 이름을 휴림이라고 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 회사 이름이 한자로 쓰면 휴림인데 나무목이 3개죠. 나무목이 3개 모여 있으면 우리 산림인데서 삼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숲과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숲을 통한 아니면 자연을 통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추구하자 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위해서는 나무와 풀, 수목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이번 3강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우리가 그런 느낌 경험 많으시죠? 숲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편한 느낌, 그죠? 뭔가 좀 그리고 나 별로 착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가 착해진 느낌 그런 말이 있죠. 선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덕이 있다고, 그죠? 그것처럼 저도 숱하게 산행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느끼고 진짜 그거예요. 산에서 나쁜 생각이 안 나요. 날 수도 없고, 그죠? 진짜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보는 사람한테도 다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까칠한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산이 없었다면 아마 유지하기 좀 그건 그렇다고요? 그런데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산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심신을 정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 보기에 이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전 뭐 따로 특별히 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어린 나이에서부터 산에만 다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내가 경험한 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학문적으로 굳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자연 속에서는 굳이 100% 완벽함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들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사람이 숲에 들었을 때 이 편안한 느낌을 갖는 이유가 있죠. 우리 몸속에는 이미 숲의 DNA가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처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가 태어난 게 지구상에 태어난 게 4,500만 전이 돼요. 4,500만 전. 상상이 좀 안 가는 세월인데 근데 그 4,500만 년 전에 아프리카가 탄생지라는 설이 많아요. 모든 증거가 거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인데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지대. 그러니까 초원이 있고 그 옆에 숲이 있는 그런 형태의 사바나 지역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각 대륙으로 유럽과 아시아권으로 퍼져나가서 아시아권에서 아메리카 쪽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류가 들어간 곳이 뉴질랜드래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원시자연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들어가면 저절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본 거는 도시예요. 그리고 공장이고 온갖 차량들과 그게 진짜 고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시작된 건 불과 200년 전도 한마디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거는 그 정도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에서 아주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거는 0.00001% 정도뿐이 안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그 전에는 다 자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의 DNA가 그대로 몸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답은 뻔해요. 우리가 쉬기 위해선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숲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막연하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근데 사실 자세히 알고 나면 두려운 대상이 아니죠. 가장 친근한 대상이고 꼭 함께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좀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저같이 숲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체험해 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숲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숲은 꼭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숲을 우리 옆에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무와 풀이 꼭 산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현재도 지금 공원 같은 데 많이 있죠. 그걸 확장을 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 그걸 관리해야 될 사람들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같이 이거를 전공하거나 배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나 선생님들이나 같이 그런 일을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게 더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도 안 외우지 않고 영어 잘할 수는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나 풀, 더 곤충이나 동물 다 안다면 더 좋겠지만 딱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 그런 식물에 대해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춘천에 있는 식물만 따져도 수천 종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강의는 지금 요 개론 같이 요런 얘기를 끝나면 일단 오늘은 아마 그 식물들 중에서도 이제 침류수와 한렵수 종류가 있죠. 침류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은 산에서 주로 자연적으로 자생을 하는 나무들 또는 풀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그죠? 2강에서는 산에 있는 나무를 위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3강에서는 우리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이나 정원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춘천이 더군다나 이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 춘천이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춘천이 고향이고 춘천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지만 고등학교 이후는 서울에서 한 30년을 살다가 다시 춘천에 돌아온 지 한 12년 됐어요. 오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 중에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거는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온통 숲을 볼 수 있고 한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서울에서 살아보세요. 사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숲이 있고 산이 있고 식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 느낌을 다른 서울 경기권이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의 경쟁력은 아마 자연과 생태 또 이제 우리 호반의 도시니까 물 그런 걸 아우르는 생태 관광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거는 솔직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상수원 지역이라서 뭐 공장을 맘 놓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 자원도 있긴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풍부하지 않죠. 그나마 춘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역사문화가 지금 망가지고 있죠. 어딘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좀 자연을 대화하면서 좀 상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춘천의 경쟁력은 생태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해서 문화관광과 자연 환경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할 것이냐. 당연히 시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죠. 뭐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굉장히 그 좋은 의미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춘천에 있는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 자원을 잘 접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엔 물론 저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다 알고 나면 뭐 마을 해설사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춘천은 도대체 자연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대충 뭐가 있지? 있죠. 자, 산이 주변에 빙 둘러서 산 있죠. 생각보다 공원이나 또 학교에도 학교숲 같은 것들 많이, 학교숲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춘천 생명의 숲에서 신경 많이 써서 학교에다 숲을 많이 조성을 했었어요. 그죠? 뭐 관광서는 뭐 알아서들 적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산이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여기 밑에다 해놨나? 많이 있죠. 그런 산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알아보시고요. 내가 여행을 이제 하면서 필리핀에서 한 보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마닐라에 그리고 아주 필리핀의 갑부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이제 기업체들 주재원들이 거기 머무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이 그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그 치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치안 때문에 그 마을 한 마을을 독립된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마을 주변에 그 초소까지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조경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냥 집에만 있어도 그냥 힐링이 됐고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그래서 한 열흘 예정하고 갔다가 한 보름을 머물렀죠. 다시 말해서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자연이 옆에 바로 있으니까 그냥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휴식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잠깐 쉬어야지 이런 휴식보다는 그 생활 자체가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이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춘천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 그래서 춘천 전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과 저희들처럼 관심이 있는 분들이 먼저 어느 뭐 교동이나 좋은 동만 해도 먼저 시작을 해서 전체 춘천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원 속의 마을을 꿈꾸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교동, 내가 여기 소양동도 있고 우리 좋은 동네인데 소양동은 이제 봉이산을 이렇게 품고 있죠. 그래서 봉이산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이산을 우리가 외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내 집, 그냥 뭐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뭐 사실 주민들끼리 협의만 하면 가능하죠. 더군다나 이제 개인주택이나 이런 사시는 분들은 일단 내 집부터만 내 집 안만이라도 숲을 좀 조성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숲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이렇게 좀 모아서 구전되는 얘기라든지
기존에 알고 계신 거, 옛날에 불렀던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그럼 도대체 춘천에 어떤 나무들이 있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 온대 지역에 사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나머지 이상 강의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산에 춘천 주변에 우리 진산인 봉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죠. 바로 옆에는 대룡산, 조금 멀리 있지만 사막산, 금명산, 안면산, 두름산, 구봉산, 또 다 아시는 데인가요? 오봉산, 건봉산, 봉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산이 있죠. 우리 전체가 삥 둘러싸고 있죠, 산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지죠, 분지. 네. 그게 있고 또 보면 심어서 기르는 나무들이 주로 있는데 여기는 공원이나 가로수에 보면 이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심어 기르는 나무 중에는 외래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외래종 하면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외래종은 다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외래종인지 모르고 온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이미 토착화 된 것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꽃이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남미산이잖아요. 그죠?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서 토착화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천에는 어디를 가나 다 있지만 춘천에도 노고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오래되고 이 나무는 지금 별 수가 없죠.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이걸 만약에 벤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고수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번 쭉 관심을 갖고 춘천에 어떤 노고수들이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습 회원이자 오래된 모 신문사 이제 사진 기자로 있는 분하고 생명의습 회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책자도 낸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책도 있어요. 요게 춘천에 있는 노고수, 보수들을 쭉 답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진 기자하고 답사를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책을 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역할을 했던 거 사진 기자, 근데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사진 기자가 또 이번에 새로 이거랑 관련된 노고서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외지인이 왔을 때 우리가 안내를 하거나 해설을 할 때 여기 꼭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관심거리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이 뭔지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일들이 뭔지 한번 쭉 알아보죠. 이거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근데 제가 아는 것만 먼저 알아보면 자, 앞으로 이제 1억 그루 심는다고 했죠.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이죠, 이거는. 또 지켜줘야 되고 아마 이렇게 되면 참 좋아요. 그죠? 자, 우리 춘천 어차피 이미 물의 도시인데 거기에 뿔에서 숲의 도시까지 되면 완벽하죠. 사실 숲과 물은 뭐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지금 저 캠프페이지 자리가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 강물을 끌어들인 사실 인공수로를 끌어들여서 여기를 다양하게 물이 통과해서 빠져나가게끔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서 여기만 가면 물과 숲을 함께 만나서 진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하고 저 옥상이나 벽면, 축대 이런 데 적용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벽면 같은 데 담쟁이 덩굴이 막 올라가고 하는 거 봤죠. 근데 우리 춘천은 약간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안개를 활용한 어떤 축대라든지 이런데 뭐 좀 선택식물 같은 게 자랄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대만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이 축대 같은 데 선택식물이 그냥 자라서 이끼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자라서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옥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 당장 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이 옥상만 진짜 이게 진짜 나무를 심고 푸르게 가꿔 놓으면 춘천이 굉장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춘천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무지 더운 게 큰 약점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걸 작성해 놓으면 최소한 여름엔 좀 더 시원하고 겨울엔 덜 추운 그런 기후까지도 아마 바꿀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요 산림교육 전문가를 공부를 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요거는 숲해설가 숲해설가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요 산림치유지도사 요 2급도 있고 1급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2급이나 1급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나눠놓긴 했는데 어쨌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나무의사 요거는 좀 과정은 좀 힘들어요. 좀 과목도 많고 깊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색에도 의사라고 상당히 좀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한번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있듯이 이제 앞으로는 나무도 병들고 하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배워버렸는데 요거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게끔 나무의사라는 법이 통과됐죠. 몇 년 안 됐어요. 요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를 뭐 약을 친다든지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나무의사나 나무의사와 같이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유아숲 체험 지도사라든지 또 여기 선생님들도 있지만 뭐 스킬 체험 지도사가 맞나요? 어쨌든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걸 다 익히면은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면서 숲해설도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다 좋은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죠. 자, 산림교육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들이죠.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설사 딴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 중에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다음 강의 때 해야 될 식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서 배워야 되는지 이게 숲해설가 산림교육 전문가는 우리 강원도에 3군데가 있어요. 생명의 숲에서 교육을 하는데 생명의 숲은 전국의 각 광역 도시에 다 있어요. 경상북도, 서울 뭐 이런 다 있는데 그런 데는 하나씩뿐이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강원도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 그다음에 태백, 강릉. 여기 춘천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춘천 생명의 숲으로 오셔야 되겠죠. 여기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면 숲해설가 자격을 얻게 되죠. 근데 요것도 국가 자격인데 시험은 자체 시험이에요. 아무래도 산림치유지도사나 나무의사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자격증을 딸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강원대학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 스킬체험 지도사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나무의사 요 과정을 좀 개설해 있고 한림성심대학교에 산림치유지도사 2급을 개설해 있죠. 저도 여기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땄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가 뜬금없이 자연을 만들어라는 요거 우리가 체험 과정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필요하시면 요 자연을 만들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아마 체험 과정 중에 특히 가을에 하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관련된 도서들도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서는 굉장히들 의견들이 분분해요. 저러면 여기서 이제 자연 산림치유사나 우리 숲해설가들은 보통 저렇게 배웠을 거예요. 산에 있는 또는 나무나 풀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건 나쁜 짓이다라고만 알고 있죠. 자, 근데 또 산림청 입장에서 보면은 숲을 잘 가꿔서 그걸 좀 뭔가를 좀 쓰임새 있게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일정 기간 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 쓰는 게 좋다. 쓰고. 선생님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 경우가 뭐냐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 저렇게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산림기사도 공부를 해서 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건 그거예요. 어떻게든 보존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거의 자연님, 천연님이라고 하죠. 원시림까지는 없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삶은 이미 큰 수술을 한번 했죠. 자, 일제시대 거치고 6.25 지나면서 산림이 다 망가졌었죠. 황폐해졌죠. 지금 북한에 있는 산처럼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려고 60년대, 70년대 꽤 애를 썼죠. 아마 학교 다닐 때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산에 가서 나무 많이 심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엄청 동원돼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뿌듯해요. 이 산에 전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물론 내 의지대로 심은 건 아니고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긴 한 거지만 사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숲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조림으로서는 성공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그 복원에 성공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온대요, 실제로.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미 사람 손을 팠기 때문에 아마도 큰 수술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숲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원한대로 제대로만 하면 진짜 더 좋은 숲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그 저변에는 사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예산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 충족할 만한 예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보존을 하고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그러려면은 산에서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다시 베어내서 이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용도 우리가 원목을 사실 이용할 만큼 이렇게 비중이 크질 않아요. 90% 이상을 대부분이 수입을 해와요. 근래에는 뭐 자급률이 20%까지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목재 이용도라든지 그리고 질로 따져도 국내에 있는 나무는 목재 이용도보다는 그냥 자연 환경 그 자체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존에 더 가까워요. 조금 더 낫긴 했는데 부족한 거는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